안녕, 함쌤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숫자 야구 게임에 이벤트를 넣어주고 필요한 함수들을 구현하는 일을 했었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 바로 컬렉션과 제네릭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할게. 컬렉션은 고정 크기의 배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가변 개수의 객체들을 쉽게 삽입하고 삭제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줘. 가변 크기의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어. 컬렉션은 요소라고 불리는 가변 개수의 객체들의 모임인데 여기 배열을 보면 고정된 크기의 객체들을 관리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도를 삭제한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딸기를 앞으로 당겨주는 작업을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컬렉션은 이렇게 뭉탱이로 뭉쳐 있어. 내가 포도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 다른 아이들의 개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업을 해줄 거야. 컬렉션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벡터 클래스가 있어. 이 벡터 클래스는 자바점, 유틸점, 벡터라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바점, 유틸점, 어레이 리스트라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어. 그리고 해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바점, 유틸점, 해시 테이블에 정의가 되어 있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바점, 유틸점, 링크드 리스트라는 데 정의가 되어 있어. 그 외에도 해시맵, 해시셋, 스택 이런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벡터와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야. 벡터 클래스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풋 자바점, 유틸점, 벡터를 해줘야 쓸 수 있고 가변개수 요소의 배열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이 돼. 삽입되는 요소의 수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니까 내가 객체를 생성할 때 따로 크기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 물론 요 가로 사이에 숫자를 넣으면 처음 크기가 고정적으로 생기게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내가 추가로 더 삽입을 하면 자동으로 크기가 늘어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벡터에 요소를 삽입할 수 있는데 벡터에 삽입할 수 있는 요소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모든 종류의 객체들이 가능해. 벡터에 요소를 삽입하는 메서드는 add라는 요 메서드로 이 객체를 삽입할 수 있어. 여기 v.add 스트링 형태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는 기본 타입인 int가 아니라 인티저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v.add new person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클래스, 임의의 클래스의 객체도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어. 벡터의 중간에 요소 객체를 삽입할 수도 있어.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덱스 2 위치에 hi라는 문자열을 삽입하는 코드야. 지금 아까 그 예제에서 이어서 가서 보면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인 이곳에 hi라는 스트링을 삽입을 했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자동으로 한 칸씩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 경우에 삽입전 벡터에 2개보다 작은 요소가 들어있으면 예외가 발생하게 돼. 객체 내에 존재하는 요소 객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벡터에는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잖아. 스트링 형태도 있고 인티저 형태도 있고 다른 타입의 객체도 들어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오는 그 객체가 타입을 알 수 없어 정확히. 1번째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가지고 오라고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그 1번째 인덱스에 어떤 타입의 객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 get이라는 메서드는 가장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으로 그 값을 리턴해줘.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그 객체에 예를 들면 인티저니까 얘는 인티저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int라는 변수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값을 넣기 위해서는 int value라는 메서드로 값을 변경시켜줘야 할 거야. 벡터의 임의의 인덱스에 있는 요소 객체를 삭제할 수 있는데 그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바로 remove라는 메서드야. 이 안에다가 내가 삭제할 요소의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객체가 삭제가 돼.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0, 1번째 인덱스는 high니까 이 high라는 스트링이 삭제가 될 거고, 이 person이란 객체는 그 앞으로 당겨지게 될 거야. 컬렉션 클래스들은 모두 객체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타입은 삽입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삽입하고 꺼낼 때 이런 방법을 썼었어. 여기 지금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고, 원래는 이렇게 add 한 다음에 new integer 4, 그 다음에 new character r, 뭐 new double 3.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add를 해야 했어. 그리고 그 값을 꺼내올 때도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 4라는 애를 꺼내올 때 얘는 v.get이라는 요 메서드가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다운캐스팅해서 인티저라는 객체에 인티저 객체 n에다가 넣어주고, 그 n을 init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int 타입으로 바꿔줘서 사용을 해야 했어. 그런데 JDK 1.5 버전 이후에는 자동으로 박싱해주고 언박싱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벡터를 생성하는 거는 그대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내가 v.add 4를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거는 얘가 이 4라는 애는 인티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타입에 맞는 이 인티저라는 애를 자동으로 싸서 집어넣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그리고 r도 마찬가지로 얘 캐릭터구나 라고 해서 new 캐릭터라는 애를 JDK가 자동으로 알아서 넣어주는 거고, 3.14도 얘 더블이구나 해서 new 더블이라는 애를 자동으로 쌓아서 넣어주는 거야. 그럼 사용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꺼낼 때도 v.get이라고 해서 0번째 인덱스를 꺼낼 때 이거 그냥 인티저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int라는 타입으로 내가 다운캐스팅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줘. 사실은 좀 요 문장 두 개가 생략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는데, 요것만 써도 자바에서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주는 거야. 이 외에도 요소 객체 개수를 알아보는 size라는 메서드가 있고, 모든 요소 객체를 삭제하기 위한 remove all elements라는 요런 함수도 있어. 컬렉션 클래스는 그 외에도 주요한 유틸리티 메서드를 제공하는데, 먼저 정렬을 해주는 sort라는 메서드가 있고, 자, 그리고 요소의 순서를 반대로 해주는 reverse라는 메서드가 있고, 요소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는 max와 min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특정 값을 검색하는 바이너리 서치라는 메서드가 있어. 이 메서드들은 컬렉션의 공통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점 sort 이렇게 쓰지 않고 collections.sort, collections.revers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는 가변 크기의 배열을 구현한 컬렉션 클래스로 java.util.array 리스트를 임포트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했던 벡터 클래스와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멀티스레드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 스레드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야. 모든 메서드들이 거의 같은데 여기 너를 삽입할 수 있다고 했어. 마찬가지로 벡터 클래스도 너를 삽입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벡터 클래스에서 모든 요소를 삭제할 때 사용했던 메서드는 remove all elements라는 메서드였는데 얘는 clear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든 요소를 삭제한다는 점이 달라. 제네릭은 일반화된 클래스나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해. C++로 따지면 템플릿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제네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컬렉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어. 컬렉션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요소 객체를 꺼내올 때 이렇게 다운캐스팅을 해야 했어. i번째 인덱스의 요소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스트링이었다면 스트링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야 했지. 근데 다운캐스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입을 잘못 지정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내가 일일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
타입을 잘못 지정하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제네릭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제네릭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벡터 클래스를 제네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벡터 쓴 다음에 이 가로 안에다가 어떤 타입의 객체를 넣을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야. 인티저라고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네릭 벡터가 생성이 되는 건데 그것의 이름은 my 벡터이고, new라고 한 다음에 그 타입을 한 번 더 이렇게 써준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고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벡터에 삽입되는 요소 객체로 인티저 타입으로 딱 한정을 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myvector.add 4라고 그냥 쓰면 되고, myvector.get 0이라고 하면 k에는 4가 들어가게 되겠지. 내가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얘는 인티저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벡터 안에는 인티저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자, 이렇게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서 벡터를 사용했을 때의 좋은 점은 바로 벡터 클래스에서 원래 제공해주는 메서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인티저형 배열을 만드는 것보다 벡터 인티저라는 제네릭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벡터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타입을 인티저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없애고 에러의 요소도 줄일 수가 있겠지. 기존에 있던 벡터 클래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클래스도 이렇게 타입을 한정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public 클래스, my 클래스 t라고 해서 이렇게 t라는 타입을 이렇게 비워둔 다음에 예를 들어 t라는 타입의 밸류를 선언을 하고 set이랑 get이라는 함수를 안에다가 정의를 했어. set이라는 함수는 t라는 타입 변수 a를 밸류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get이라는 애는 그 밸류라는 그 멤버 변수를 리턴해주는 그냥 그런 함수인 거잖아.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앞 슬라이드에서 만들었던 my class라는 제네릭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생성해. 원래는 my class s는 new my class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텐데 거기 안에다가 가로를 열고 string이라고 이렇게 넣어줬어. 그러면 내가 아까 가로 안에 t라고 썼었는데 그 t 대신에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set이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을 밸류에다가 넣어주는 거고, get이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의 밸류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지. 자, 얘를 출력하면 헬로우가 나오겠지. 이걸 다르게도 만들 수 있는데 타입을 여기 스트링 대신에 인티저를 넣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set이라는 함수는 인티저 타입의 그 변수를 받아서 그거를 value라는 멤버 변수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고, get이라는 함수는 그 value라는 인티저 타입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다가 무엇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지만 타입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지? 이게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야.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타입은 일반 타입인 뭐 바이트, 캐릭터, 인트, 플로트, 더블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고, 클래스 타입으로 이루어진 애들만 집어넣을 수 있어.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바 기본 타입을 실제 타입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인트라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 없어. 플로트, 더블, 캐릭터 이런 바이트 이런 타입들은 사용할 수 없고 클래스 형태인 타입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 제네릭 클래스는 자바로 그러니까 배열 형태로 객체를 만들 수 없어. 이렇게 하나만 만들 수 있지 배열로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단 내가 매개 변수로 이 t라는 그 타입을 넘길 때는 배열로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어. 이러한 제네릭 클래스의 장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컬렉션 클래스를 사용할 때 제네릭으로 만들면 컬렉션의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입을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동적으로 타입이 결정되지 않고 컴파일 시에 타입이 결정되니까 안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과 개발 시에
타입 캐스팅 절차가 불필요하지. 그래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거가 바로 제네릭의 장점이 되겠어. 다음 시간에는 이 제네릭 클래스를 이용해서 숫자 야구 게임 AI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자.